안녕하세요. 강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과 전문의 오상훈입니다. 오늘은 운동과 정신건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이유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울, 불안, 불면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정신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과 약물치료, 상담치료, 인지행동치료, 명상, 그리고 운동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운동에 대해 왜 운동을 하면 정신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의 회복을 돕는 운동의 힘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은 스트레스에 강한 뇌를 만듭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저항성이 떨어지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분비가 되어 몸과 마음이 손상됩니다. 다행인 것은 규칙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반응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고 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동을 할 때 분비되는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 BDNF 때문인데요. 이 BDNF는 스트레스 반응을 무마시키는 뇌세포뿐만 아니라 모든 뇌세포의 성장과 기능을 돕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스트레스에 강해지려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운동은 불안을 잘 견디는 뇌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트라우마나 불안을 경험하게 되면은 공포 조건화가 생기는데, 즉 쉽게 말해서 공포에 예민해져서 평소보다 더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심지어는 특정 위협이 사라져도 과도하게 경계를 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똑같은 트라우마를 경험하더라도 누구는 멀쩡하고 누구는 PTSD가 생깁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포 조건화에 덜 민감하도록 해주는 MPY라는 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MPY를 생산하는 양이 다른데 MPY라는 물질이 충분할수록 트라우마나 공포, 불안에 견디는 힘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운동을 하면 이 MPY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12명의 남성 조정 선수를 대상으로 4주간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운동 전후로 MPI를 측정해 봤습니다. 일정 강도로 운동을 하면 MPI가 즉각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관찰하였고, 또한 이 상승된 MPI가 30분 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MPI 상승뿐만 아니라 운동 이후에 불안 수치가 낮아지는 것도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운동을 하면 뇌의 염증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우울증 등 많은 정신과 질환에서 뇌의 염증 상태가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뇌의 염증이 우울증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운동에는 소염, 즉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은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는 일련의 반응을 통해서 결국 운동이 끝난 후에 신체에 발생한 염증을 치우는 청소 작업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운동을 할수록 신체에는 염증이 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우울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그룹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도록 하였고, 또 한 그룹은 항우울제를 복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운동과 항우울제 중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운동을 한 그룹과 우울증 약을 복용한 그룹 모두 똑같이 우울증이 좋아졌습니다. 즉, 무성무였던 것이죠. 결과를 정리를 해보면 운동 그 자체가 항우울 효과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은 노화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앉아서 많이 생활하죠. 앉아서 공부도 하고, 앉아서 일도 하고, 앉아서 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앉아있는 습관이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앉아 있으면 몸은 동면 상태로 진입합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 건강이 안 좋아지고 뇌 영역들을 연결해주는 뇌 백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결국 광범위한 백질 손상은 인지력을 빠르게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4시간을 앉아있는 실험인데요. 1번 그룹은 30분마다 일어나서 2분간 움직입니다. 2번 그룹은 2시간마다 일어나서 8분간 움직입니다. 3번 그룹은 계속 앉아있는 것이죠. 사실 1번 그룹과 2번 그룹은 4시간 동안 앉아있는 시간과 일어나서 움직이는 시간 자체를 합쳐보면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1번 그룹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뇌혈류량, 즉 뇌의 혈액순환 정도를 측정해보니 1번 그룹, 그러니까 30분마다 일어나서 2분간 움직인 사람들의 혈류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즉, 더 자주 일어나는 경우에 혈액순환이 더 원활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영상을 앉아서 시청하시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움직여 보십시오. 이것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하루 30분 주 5일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은 운동을 해야 신체 건강 및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약간 힘들다고 느끼는 정도, 즉 운동 중에 숨은 안 차지만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강도, 이것이 바로 중등도 강도의 운동인데요. 우리는 이 정도 강도로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빠르게 걷기, 가볍게 조깅하기, 실내 사이클 타기, 수영장에서 걷기, 배드민턴 등이 중등도 강도의 운동에 해당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일주일에 30분, 주 5회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해봅시다. 2024년에는 모든 분들이 운동을 습관화해서 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